2022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 지난 1월 창작 뮤지컬 청춘 수호를 시작으로 4월까지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오페라, 전통예술에 이르기까지 6개 장르를 아우르는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서 장르별 우수 창작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무용 부문에서는 7개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서울 발레 시어터의 클라라 슈만도 그중 한 편입니다. 지난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서울 발레 시어터의 클라라 슈만은 발레단의 상임 안무가이자 예술감독을 역임했던 제임스 전 안무가의 신작으로 주인공 클라라 슈만은 현대무용수 이윤희 씨, 로베르토 슈만은 서울 발레 시어터의 전 주역 무용수였던 정은식 씨, 요하네스 브람스는 서울 발레 시어터의 현 수석 무용수인 황경호 씨가 맡았습니다. 브람스가 슈만 부부가 있는 뒤셀도르프에 온 것은 1853년. 이때 슈만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준 뒤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자 자리를 이미 내려놓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라인강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 구조된 슈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2년 뒤인 1856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공연 전 해설을 하러 무대로 나온 최진수 단장은 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3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3년은 브람스가 슈만 부부 앞에 나타난 1853년부터 슈만이 사망하고 클라라가 홀라서기를 하는 1856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세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이성 간 애정관계만은 아닌데요. 서울 발레 시어터의 클라라 슈만 역시 삼각관계의 러브스토리로 빠지지 않고 음악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예술가의 인간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클라라 슈만은 클라라와 슈만의 신혼을 행복했던 한때로 시작해 브람스와의 만남,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 자살을 시도하는 슈만,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연주활동에 매진하는 클라라, 슈만의 죽음과 브람스의 구애, 홀로서는 클라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70여 분 남짓한 길이의 단막극에서 이를 보여주려다 보니 사건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며 플롯은 단조로워지고 장면 전환은 분주해집니다. 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는 슈만과 그를 돌보면서도 연주를 계속해야 하는 클라라의 고통이 교차되는 동안 브람스는 클라라의 곁을 맴돌기만 합니다. 브람스의 연정은 클라라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데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질척거리는 스토커처럼 묘사됩니다. 브람스가 극 안에서 자신의 서사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브람스의 서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서사가 부족한 브람스에게 과잉된 감정을 부여해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슈만과 브람스가 각자의 감정을 분출해내느라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었던 무대에서 중심을 잡고 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클라라입니다. 클라라 역의 이윤희 씨는 깔끔한 움직임 안에 진폭이 큰 감정을 잘 갈무리에 넣음으로써 테크닉과 연기력 어느 한쪽도 과잉되지 않는 균형의 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슈만이 라인강에서 자살 기도를 할 때 임신 중이었고 갓난아기가 딸린 몸으로 슈만을 병원에 입원시키자마자 무대에 복귀해 연주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70이 넘어서까지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올랐고 평생에 걸쳐 1300회 이상의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보면대 앞에 앉아 악보와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클라라와 그런 클라라를 뒤에서 받쳐주는 브람스의 듀엣은 클라라에게 예술활동인 동시에 생계활동이었던 음악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뒤이어 슈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혼자가 된 클라라가 브람스의 구애를 끝내 거절하고 검은 슈를 고쳐들으며 꼿꼿이 고개를 드는 장면과 이어지며 클라라를 슈만의 아내가 아닌 단독자인 음악가 클라라 슈만으로 재명명하고 있습니다. 공연 반주를 하는 연주자들이 무대 아래 혹은 무대 뒤쪽에 자리를 잡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위치 변동 없이 계속 연주를 하는 것과 달리 이 무대에서는 장면 전환과 함께 연주자들의 위치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무대의 역동성을 더하려는 목적이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무대의 주인공들인 클라라와 슈만 부부, 브람스, 연주의 관객들과 음표를 상징하는 무용수들, 실제 연주자들이 뒤섞이며 무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음표는 여성 음표와 남성 음표로 성별을 나누기까지 해 복잡한 무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표들의 의상은 양쪽 다 피아노 건반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 했는데요. 심플한 레오타드 차림의 남성 무용수들이 움직임으로만 음악을 표현할 때 여성 무용수들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모두 보여주려는 듯 검은색과 흰색이 겹쳐진 튀티 스커트에 음표를 상징하는 머리핀까지 꽂아 장식성을 더했습니다. 혹시 남성 음표는 주 멜로디를, 여성 음표는 꾸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클래식 연주회에서 여성 연주자의 성장은 드레스로, 남성 연주자의 성장은 턱시도로 달리 표현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일까요? 안무가의 의도가 어느 쪽이었든 간에 음표의 추상성에서마저 성별을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5년 창단된 서울 발레 시어터가 비행 등과 같은 작품을 내놓으며 창작 발레를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것도 벌써 한 세대 전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창작 발레에서도 서사가 있는 작품보다는 추상적인 움직임 중심의 컨템포러리 작품이 대세가 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사나 움직임에 앞서 새로운 컨셉을 발굴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 발레 시어터의 이번 신작 클라라 슈만은 실존했던 예술가들의 생애를 모티브로 하면서도 극적인 러브스토리에 기대거나 이야기의 새로운 해석을 불어넣기보다는 움직임의 조형미에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의 선율미를 얻는 방향으로 공연을 완성했는데요. 역시 조형미가 강조되는 안무가 인상적이었던 2021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음악적으로 한 발짝 더 이동한 모양새입니다. 새로움을 외치며 창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각자의 대답을 내놓기 바쁜 시대에 서울 발레 시어터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서울 발레 시어터가 김인희, 제임스 전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또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여자들이 극장 허시어터를 운영하는 여성주의자로서도, 모쪼록 단독자로서의 클라라가 앞으로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고, 그로 인해 클라라의 음악 세계가 재발견되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서울 발레 시어터의 클라라 슈만이었습니다.